지구 온난화니 기후 변화니 했어도 아침에 옛날에는 솔직히 그거 내 죽고 나서 일이지 했습니다. 먼 미래 일이라 생각했지에. 그런데 폭염에 폭우에 산불에 얼마 전에는 벚꽃이 피는데 그 위에 눈이 내리질 않나. 이거는 후제 먼 미래 일이 아니라 내일이다 하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4월 22일 내일은 지구의 날인데요. 이 지구를 생각하면서 웃자면 이 지구와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기후과학연구소 이준희 교수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이렇게 아침에 자갈차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쭤볼 게 많아서 하나하나 좀 질문 보따리를 풀어볼 텐데요. 교수님을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싶은 게 기후과학 연구에서는 국내외 영향력을 갖고 계시는 정말 대단한 기후학자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엔사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종합보고서의 주저자로 참여하시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보고서 발표 이후에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학자이신 교수님은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실까? 이 질문부터 드려볼까요? 지금 뭐 이미 우리가 체감을 하는 것처럼 네.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네. 우리의 문제이고요. 전 세계의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아주 오래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네. 알아왔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지금 우리는 기후 변화를 몸소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폭염, 올해 산불, 그리고 올해 4월의 기후도 굉장히 종잡을 수가 없는데에 얼마 전에는 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인데에 그렇다면 기후학자들이 말하는 기후 위기는 어느 정도의 위기일까 하는 구체적인 모습도 궁금합니다. 이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네. 이 지구 온난화 수준을 2022년까지 약 1.15도 정도로 평가했는데요. 네. 이미 우리가 작년에 202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예. 지구 온난화가 1.2도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고 예. 이것은 이 우리 지구 시스템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 다양한 그런 극한 현상들의 빈도와 강도가 네. 증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이미 이 기후 시스템에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요. 네. 그 변화들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 2022년에 1.1도였는데 작년 2024년에 1.2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0.05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보통은 이상적이고 별 문제가 없으면 0.05도가 어느 정도의 주기를 두고 올라왔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네. 장기적인 변화 경향이에요. 네. 이 매년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변화의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자연적인 변동성이라고 하면 네. 지구의 이제 매년 이 변동성을 보면 이 지구 평균을 볼 때 네. 마이너스 0.2도에서 0.2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년 내에 네. 지금 뭐 0.02, 0.05도 정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네. 굉장히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지금 예. 뭐 걱정이 참 많이 되고 이게 생각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냥 그렇다가 막 갑자기 폭염이 찾아오고 막 이러면은 야 이거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나 이제 지난 여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추석까지 막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게 지금 날씨가 이게 맞는 거냐 뭐 기후가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올여름의 날씨가 또 굉장히 더울 거다 이런 얘기 하던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 관측을 지구의 그 평균 온도 관측한 이래로 가장 더운 해였죠. 네. 예. 1.5도를 넘어섰습니다. 이 세계 기상 기구에서는 작년에 온도가 산업화 이전 비교해서 1.55도 상승했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상승한 것에는 지구 온난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가속화되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 자연적인 변동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후 과학자들이 올해 이제 예측하는 것은 아마 작년보다는 네. 온도 상승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마 2023년과 유사할 수 있겠다. 네. 이야기는 여러분도 2023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폭염도 심각했고 그다음 집중호우도 비가 많았거든요. 엄청 왔었죠.
예, 그런 식으로 아마 이 여름철에는 이제 폭염과 집중호우 등의 그런 극한 현상 발생이 아마 올해에도 심각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대비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일단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해서 이른바 기후위기 마지노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1.5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1.5도라는 이 임계값은 네. 우리가 이 파리 기후 협상에서 2016년에 우리가 정말 전 지구적으로 온도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래도 1.5도 이상 넘기면 안 된다. 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2도를 넘기면 그것은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것인데 네. 1.5도만 넘어서도 우리 전 지구적으로 크게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특히 이 태평양의 도서국 을 포함하는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네. 이 1.5도 지구 온난화 하에서도 아주 심각한 이 피해를 입게 되고 이미 피해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네. 이주도 많이 하고 지금 국가 존속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1.5도를 넘어선 것은 이제 지구 온난화 1.5도 넘어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자연적인 변동성이 이 지구 온난화 경량을 더 높게 하거나 네. 아니면 또 상쇄시키기도 해요. 네. 좀 더 온도를 낮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변동성이 이제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지구 온난화 1.5도를 넘어선 건 아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일의 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심각한 피해가 지역적으로 크게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자연적인 변동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뭐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또 굉장히 또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게 우리가 뭘 해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연적인 변동성이 네. 기여를 한 것이 이 실제적인 주요 원인은 지금 가파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가 심하게 지속이 되면 네. 거기에 이제 자연적인 변동성이 얹혀져서 피해를 가중하거나 혹은 줄일 수 있다는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문제는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손실과 피해의 대부분은 네. 우리 인간이 초래한 것이다. 인간 활동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일단 가장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아무리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해도 자연적으로 이제 이런 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맞지 않다. 이거는 지금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자연 변동성은 과거에도 있었죠. 예.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부분은 또한 자연 변동성을 우리가 또 이제 예측하기 위해 과학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통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금 심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의 문제는 네. 예. 사실 우리가 초래했고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예.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예, 네. 우리가 초래했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진짜 팩트 폭행을 해주셨네요. 예, 좀 희망적으로 그래도 다가오는데 하면 된다 이런 또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많은 기후학자들이 이미 늦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지금 우리가 이미 지금 감당하고 있는 네. 이 손실과 이 피해는 우리가 이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전에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핑계를 대고 이제 대응을 늦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미 이 기후 변화에 의한 손실과 손해는 네.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비용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감당해야 되는 손실과 손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대응해야 예. 이 비용이 감소되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지금 대응을 안 하면 그 피해는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하튼 대응해야 된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은 MBTI T세요? 예, 제가 MBTI를 안 모르세요? 해보셨네요. 모릅니다. 예. 아니 굉장히 뭔가 이성적으로 딱딱딱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할 거는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차분하게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지금 이 기후 위기라는 게 뭐 늦었어도 지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보실 때 좀 희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인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이 기후 위기는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 기후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네. 사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해결이 어려우냐? 왜냐하면 이 기후 위기가 우리 사회의 위기이고 우리 사회의 형평성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고 네. 우리 사회 가지고 있는 이 사회 경제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거는 네.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공정성 있고 형평성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후정의 네.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큰 위기에 있지만 네.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경제를 좀 더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좀 더 탄력적으로 네. 좀 적응할 수 있게끔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 열려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기후 문제를 기후 문제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로까지 생각하는 건 사실 저는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진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몰랐던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저도 들으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딱 지금 가슴에 딱 박혔는데, 예. 아니 근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는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파리 기후 협약에도 탈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후 변화는 일부 과학자들의 음모론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전 세계 기후 과학자들은 네. 지금 특히 이제 이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이 과학적인 팩트로서 밝혔는데요. 네. 지금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인간과 자연에 아주 큰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명백하다. 예.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네네. 과학적인 팩트로서 6차 평가 보고서에 클리어하게 보여줬고요. 지금의 이런 기후변화 관련된 논쟁은 과학적인 논쟁이 아니에요. 예. 이런 것을 논쟁으로 끌어오는 것은 네. 어떤 세력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아니면 어떤 집단의 이익을 네네. 위해서 그 취사적으로 예. 잘못된 정보를 이제 끌어다가 써서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과학적인 그러한 어떤 근거에 바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은 네. 지금 이 전 세계에 사실 그동안 미국이 이 기후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발휘해 왔는데 지금 상당하게 이제 그 미국의 기후 리더십이 줄어들게 되는 네.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후 문제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학자들이 들고 있는 근거는 명백하고 굉장히 눈으로 딱 다 확인되는 근거들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함께하는 조별 과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가 합심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제 뭐 정부나 기업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규제를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라고도 해석하는 이제 나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실 이 경제 성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시각들이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기존의 경제 성장은 환경을 무시하고 네. 그렇죠. 어떤 재화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에서 형평성이 무너지고 하는 방식으로 사실 왔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은 사실은 이 지구에 있는 자연적인 그런 자원들을 아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막 써와서 사실은 경제 발전을 이뤄온 거죠. 그리고 예.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경제 발전의 모델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네. 인간과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ESG 예.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기존의 문법으로는 더 이상 경제 발전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와 기업도 이제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후 위기에
극복하면서 새로운 동력, 성장 동력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아직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나라에서는 아니 너네는 그렇게 다 해놓고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 네. 이 저개발 국가들에서 이 손실과 손해 네. 배상 금액에 대한 논의가 많았죠. 그래서 예. 지금 유엔에서 지금 당사국 총회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기후 위기가 사회 위기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기후 위기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네. 지금 큰 손해를 받고 있는 곳은 이 기후 위기에 책임이 적은 그쵸. 국가들. 예,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네. 실제로 많이 배출한 그런 계층보다 배출을 적게 한 네. 그런 계층에서 실제로 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후 위기가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저개발 국가들에서 이 손실과 손해 기금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에 대한 사실 논의가 많이 되고 있죠.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특히 이 동남아시아라든지 그러한 국가들이 좀 더 이 저탄소에 네.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관심도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물론 충분하진 않지만 네.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기후 위기에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답은요. 네, 네. 이렇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우선순위인가? 예.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네. 우리가 같이 지금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어떤 생활 양태의 변화가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정말 이 저탄소에 지속 가능한 그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문화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같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네. 아무리 개인이 노력하려고 해도 효과적으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우리는 과학적으로 기후 변화에서 잘 이해하고 있지만 네. 아직 우리의 행동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준희 교수님과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30초 정도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남겨주신다면요. 이 기후 위기 대응이 이전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네. 사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좋습니다. 예.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고 네. 또한 새로운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 발전을 또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움직일까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10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이준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18,655회 저는 김진수. 저는 서정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내일도 들으러 오이소.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